두 번째 아티스트 토크 우리 곽요한 작가님의 AI와 창작하기라는 주제로 아티스트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다 사용하고 계신 AI이기 때문에 AI와 어떻게 창작할 수 있는지 또 작가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박유석 선생님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제가 곽요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작가님께서 직접 작품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요한 선생님 옆에는 저희 이번에 AI 창작 관련해서 곽요한 선생님께 도움 주셨던 그 기술 자문해 주신 이대행 실장님도 함께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작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토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목이 이제 AI와 함께 창작하기였는데, 울산에 있는 울산 북구에서 창작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입주하면서 울산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징, 구조물들에 대한 감상을 배경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울산이라는 곳이 워낙 대도시고 거대한 이제 산업 시설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도시의 풍경과는 이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이제 그런 구조물들은 보통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나 이제 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휴먼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대한 구조물들을 보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거대한 종교 시설들에서 오는 그런 감동, 그런 감각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런 감각들을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했었고요.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물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수구 같은 곳들도 굉장히 크고 막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공간들에 대한 이제 막연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색감과 근데 이제 공장 시설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해수나 하수들이 이제 깨끗한 물의 상태가 아니고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은 이제 지저분하게 마련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게 실존하는 하수구의 이미지와 아니면은 저희가 볼 수 없는 이제 우수관, 빗물 저장소 같은 공간들을 모티브로 한 창작 작품들이었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페인팅들을 통해서 근데 또 이제 약간 산업시설에 거대한 산업시설 사이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외감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고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대하고 이제 웅장한 공간과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고향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화면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들한테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최근에 이제 AI 전시 준비하면서 배운 기술로 이제 만든 영상이고요. 완성된 작품은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AI를 이용해서 과거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한번 토봐보는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완성된 작품은 아니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AI를 이용해서 창작을 한다는 것이 저희가 단순히 프롬프트를 넣고 그 결과를 고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작업의 기반이 되는 소스나 세계관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AI를 다루는 것이 이제 기존의 도구들을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대리님께서 전시를 이제 기획하시면서 이제 전시 참여를 이제 고려하게 될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인 페인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작권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워낙 비판의 여지가 많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제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나 물의 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영역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스스로 이제 개인의 작업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간과 감정을 이제 대한 색감을 이용한 페인팅 작업을 계속 해왔고요. 이 작업들은 제주도에 있을 때 작업인데, 또 제주도는 또 울산과 많이 다르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그림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빛이 바뀌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인간의 감정이 변하는 풍경을 바라봐도 같은 풍경이 아니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자나 소파 같은 모티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모티브들은 약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의 성격을 정해짓는 것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가구들이잖아요. 보통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으면 이제 식당이 되고, 그곳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으면은 서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상관없는 곳에 이런 가구들과 이제 공간이 매칭되지 않는 순간을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어떤 좀 그런 부조량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자가 선택된 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러냐,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학교 의자잖아요. 약간 초중고등학교 시절 때 쓰던 의자를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사를 바탕으로 해서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자나 문 같은 것들이 어중뛰게 있으면서 약간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에서 약간 유리되는 개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울산을 다시 가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산업공간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장면들이 이제 표현할 기회가 생겨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이어진 작업들인데, 제 작업이 보면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풍경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화면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바라보는 작업들인데, 거꾸로 그 공간을 바라보는 나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런 이제 공간과 그림저 이제 투시 같은 걸 이용한 회화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감정과 이제 그런 기분 같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이게 거대한 그냥 비어있는 창고지만 빛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약간 무슨 성당에서 이제 그 생유리를 통해서 이제 빛이 떨어지는 순간인 것처럼 숭고한 감정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작업이고요. 거꾸로 이제 하수구 아까 처음 보셨죠? 그런 작업들을 이어가는데, 울산이 이제
산업 출신이니까 거꾸로 이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이제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퇴근하시는 순간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시간대 이럴 때 이제 오폐수를 방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공장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이제 주변 분들한테 뭐 여쭤봐가지고 알아내고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페인팅을 했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약간 커먼 센스 같은 것들인데 저는 이제 레지던시의 외부자로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비가 오면은 창문을 닫으라고요. 이제 울산 분들이 작가님들이 왜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더럽다고 비가 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막 내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오면은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지역이라는 특정성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장면들을 수집하고 그랬었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21년도에 제가 이제 뇌경색을 앓게 되는데 이제 뇌경색을 앓고 이제 지금의 모습인 중증장애인이 되고 이제 편마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 팔과 다리를 못 쓰는 상태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하고 있던 작업들의 목표 같은 것들이 그냥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절에는 이제 저런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설치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목공을 이용해서 한 손을 못 쓰니까 사실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다른 보조 인력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실 또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직접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장애를 가지고 나서 이제 삶에 큰 혼란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주제나 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뇌경색을 앓고 이제 편마비를 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발병 초기에는 발병하면은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그 순간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뇌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기능이 천천히 돌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병 직후에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몸을 좌우로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는 왜냐면 코 근육까지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화면에 누워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청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시기에 개인이 어디에 취직을 하고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손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요리를 한다고 해도 양손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양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대체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삶을 더 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해서 결국 남는 게 이제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그 기준선을 많이 낮춰주거든요. 중증장애인 특히 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제가 다친 게 왼쪽이다 보니까 오른쪽 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계속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어진 길은 이제 둘 중 하나인데 또 이게 장애인이 된 건 장애인이 된 거지만 그 전에 죽을 뻔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주사를 맞는데 혈전용내제를 맞는데 이제 혈전용내제를 놔주시는 선생님께서 이걸 맞았다가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은 뇌출혈이 오는데 그때 손을 못 댄다. 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한 번이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치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공무원이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씨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림 계속 그려보자.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래 알던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감각을 붙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풍을 맞고 장애인이 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저한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전시 중인 작업인데, 이제 웨이브 앤 크러쉬라고 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작업을 이제 원래는 17년도였나? 그쯤에 친구들과 3인전을 하기로 했어요. 3명이서 전시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 전시에 이제 이 그림을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전시에 이제 일주일 남기고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고 집에 가는데 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작업이 이제 저한테 원수 같은 그림이죠. 저한테 풍을 선물해준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미완성인 상태로 이제 이걸 냅두고 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가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전시를 못 봤죠. 당연히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 대한 한이 좀 남아 있었고, 이제 퇴원하고 이제 저희 그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 생각센터에 입주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완성하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지면이 비틀리고 화펜들이 흩날리는 그런 모습과 이제 어두운 하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겪은 일들을 표현하는 그림이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를 말해주는 그림같이 돼버려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 작업을 이제 하자고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옛날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작업을 할까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저한테 시간적으로 좀 지나간 얘기가 됐고, 제가 지금 삶을 이제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지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화판들이 날아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땅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저의 상태에 좀 더 어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이제 배경으로 영상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영상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 작업이 두 가지가 이 작업을 모티브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작업은 이 작업의 풍경을 이제 우주로 상정하고 이런 풍경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우주 다큐멘터리의 시선으로 빌려서 AI를 통해서 표현하는 작업이고요. 다른 작업은 이제 제가 여기다 자료를 안 넣었는데 실수로.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냉각을 겪기 전에 잠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연극 무대에 들어가는 소품 만드는 일을 알바로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 되게 재밌거든요. 해보신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미술계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벽화 그리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근데 그런 일들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입체여야 하고 그걸 감상하는 사람과 약속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그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림을 볼 때 이것이 진짜 입체라든가 안에는 오브젝트들이 그려져 있는 소재들이, 그것들이 진짜로 막 튀어나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잖아요. 약간 약속되는 것처럼 감상자와 참여자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약속을 하고 이제 그것을 관람하는 것처럼, 이제 연극 무대도 이것이 문입니다 하고 이제 그려놓으면은 보시는 분들도 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분들도 이제 이것이 실제 문이고 벽입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대련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림과 정말로 현대술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건강할 때는 이런 기술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페인팅을 통한 설치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마음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AI를 통해서 가상으로 실현시켜 보자라는 이제 발상에서 시작한 작업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여러 명으로 만들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했던 것처럼 사다리로 올라가서 무대를 조정하고 케이블들을 정리하고 무대 위에 이제 박스를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약간 과거와 이제 합의하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합의하고, 현재 저의 상태와 이제
다시 마주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인팅 작업은 이제 발병 이후에 한 작업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유사 보행을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 신세를 썼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장현의 이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건강하신 분들의 불만을 많이 듣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장현이 이제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곳에 올 때 지하철을 못 타고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환경 자체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다시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좋겠다. 아무튼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저도 하면서 이제 이동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이제 페인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두운 길을 휠체어가 굴러왔는데 이제 발타지 있는 문에 저기 아무튼 저렇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휠체어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약간 초대받지 못한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집에 계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장애인 택시를 부르면 안 옵니다.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언제 올지는 알아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30분 있다 출근해야 되는데 장애인 택시가 1시간 반 뒤에 오면 출근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1시간 반 뒤에 온다라는 게 늘 똑같으면 차라리 1시간 반 전에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이 집에 고립이 많이 되고 직장이나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돌봐주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들과 이제 계속 여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 당사자한테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거를 돌봐주시는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집에 오래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만 다른 감각 이 세상이 나한테만 다르다라는 감각을 이렇게 페인팅으로 표현한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단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21년도 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가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환자가 이제 감염이 막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병원을 폐쇄를 한 거예요. 제가 입원해 있던.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나 아직 더 재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집에 가라니까 갔어요. 일단 갔는데 저는 그 퇴원을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걸어가지고 걸었다기보다는 거의 누워서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기어 올라갔어요. 계단을 집에 가기 위해서 계단에 기어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단지에서 아는 이웃분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제가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이게 장애인분들을 같이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은 정말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페인팅을 했었고 이제 그런 작업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가지고 원래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퍼포먼스를.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잘못 넘어지면 백업 부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직접 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자니
만약 그분이 넘어지면 또 이제 그분이 다치게 되면 제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또 부탁드리기가 애매했는데 AI 덕분에 아무도 안 다치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반신이 마비되다 보니까 다리를 끌게 끌어요 이제. 근데 끌다 보면 이제 욕실 같은 데 걸리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 쓰시는 점자블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스스로 느낀 게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말로 엮여 있지만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정말 많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한 작업이고요. 이 작업도 완성은 아니고 사실 이제 시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이건 작품 이제 스크린샷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작업하면서 AI랑 일하면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재미나이랑 일 못하겠다라고 써놓은 상황인데 왜냐면은 이제 저 큐브 같은 거를 이제 갈라지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세로로만 갈라져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가로로만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죄송하지만은 일단 이미지는 드립니다 이러고 있는 거 이 새끼가. 그래서 아니 이 새끼가 놀리나 약간 이런 경험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AI 쓰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얘들이 말이 생각보다 잘 안 듣잖아요 저희가 하는 대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경우라 가지고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마 그 작가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작가님의 관심사들이 어쨌든 공간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처음 보여줬던 그 울산에 있는 공장지대에 있는 레지던시에 계실 때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이제 제주도로 넘어갔을 때 약간의 자연문들이 더 나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께서 집에 계시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주시는데, 이번에 그 AI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트랙 중에 이제 원래는 순수 회화만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기술이라는 재료를 더 썼을 때 어떻게 다른 작업들이 나오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회화를 전공하셨고 또 회화 작업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신 곽유한 선생님의 작업을 제가 평소에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작가님께 연락드려서 저희가 신기술을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좀 제안 드렸었고, 처음에는 작가님께서 그래서 3D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약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드는 거를 제안 주셨었는데, 사실 그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월에 처음 작가님께 연락을 드리고 2월에 처음 저희가 만났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3D로 영상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더라고요. 그걸 배워서 다시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던 AI를 이용해서 해보면 어떨까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옆에 계신 이제 이대행 실장님께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기도 하신데요. 이분께 저희가 약간 자문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고, 그래서 저희 셋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AI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뚝딱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저희가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들듯이 영상도 그렇게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작가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작가님 작품을 아마 보신 분들은 뒤에 NG샷들 나오는 것도 보셨을 건데 저희가 원한 것과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그거를 한 인물을 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이대행 실장님이랑 저희 곽유한 작가님께서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작업을 거의 매주 모여서 주말마다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대행 실장님께서 그 했던 과정들을 간단하게 좀 예시로 몇 가지 얘기 나눌 수 있게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테크니션으로 참여하게 된 이대행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AI로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냥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뚝딱 해서 몇 초 혹은 뭐 수분 정도를 기다리면 영상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금 그렇게 가볍게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오랜 시간 협의와 어떤 그 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최종의 어떤 완성 작품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과분하게도 이제 테크니션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이제 여기 참여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AI를 좀 만져봤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봐서 그 경험한 것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이제 해보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결과물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아마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곽유한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작품을 저희가 이제 투 채널로 해서 영상 작업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낼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작품들을 하나는 이제 작가님이 다 이제 감독하에,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구현을 해드릴 때, 하나는 내면에서의 어떤 그 작가님이 가지는 그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보여진 어떤 무대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어떤 일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줘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화면으로 연결을 해야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하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었고,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전체 과정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콘티를 짤 때에도 이러이러한 장면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회화 작품을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할 텐데 어떤 장면들을 만드는 게 좋겠어?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AI가 장면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제 화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만들어 준다는 건 이제 콘티에 이제 어떤 첫 장면들을 이제 생성을 해줬고, 이제 그 생성된 장면들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작가님과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스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아마 나중에 좀 해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을 한 컷으로 만들 때 보통 제일 길게 만들 수 있으면 한 15초 정도 영상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짧게는 뭐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이제 시간으로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영상의 총 길이가 8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인물이 고정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 이어진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5초, 15초 되는 영상을 이제 8분으로 이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똑같은 프롬프트를 같은 상황에 같은 서비스에다가 입력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물이 바뀌고 계속해서 배경이 바뀝니다. 혹은 같은 사진을 넣어도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어떤 동작을 취하면서 얼굴이 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어떤 영상 서비스가 다 이제 서양의 서비스들이다 보니까 인물을 만들 때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분명 작가님의 얼굴이었는데 조금 지나서 한 2초, 3초 뒤에는 외국인 얼굴로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이 끝나고 다시 작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많이 만들어진 작가님의 그 미니어처들 중에 그 인물들 중에 자세히 보시면 서양인으로 생겨진 인물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일관된 인물들과 어떤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어떤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쭉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뭐 프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장면으로 어떤 콘티로 이미지를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 텐데 그에 앞서 장면을 하나 만들어줘 해서 한 장면 사진만 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썼던 이제 방식이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스틸 생성을 하고 그 스틸을 움직이게끔 하고 그 움직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뭐 사운드를 입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노드의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간략하게 먼저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인물에 대한 이제 작가님의 사진을 넣고 뒤에 이런 장면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넣고 위에 이제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이제 이미지를 한 컷 한 컷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을 만들고 나서 이 인물이 하나의 장면으로 있게끔 만들어줘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연결된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연결된 장면으로 이제 영상화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이제 4K로 고화질의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이제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릭을 한번 하는 순간 크레딧이 계속 나가서 비용이 차감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고화질로 만들면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소모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저화질로 만들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업스케일 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AI를 뭐 프롬프트 한 줄로 해서 모든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좋지 않은 도구냐, 그렇지 않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장면들 혹은 이제 구성하는 장면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그 정확한 어떤 프롬프트만 입력을 한다면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의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 역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작가님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고요.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다 AI로 생성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목소리까지 다 작가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작가님의 목소리를 이제 만들어낸 AI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과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이제 책을 읽으면서 목소리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해서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황 여건상 그거는 보여드리진 못했고 이제 만들어지는 작업물만 저희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인물을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똑같은 어떤 그 개연성 있는 장면으로 만드는 게 가장 조금 어려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무언가를 더 많이 입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세하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좀 박았을 때 그걸 좀 고정시켰을 때 원하는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할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얼굴은 절대 바꾸지 마, 그 다음에 동작은 어떤 동작을 만 해야 돼 혹은 하지 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고정을 하면서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에 이제 보시면 인물이 뭐 돌리면서 뭐 환하게 웃는다라고 하면 얼굴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제 뭐 외국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혹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틸 사진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제 턱에 이제 그늘이 이제 그림자가 졌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영상으로 생성을 하니까 자꾸 턱수염이 있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염이 없는 인물, 그다음에 얼굴은 그대로 유지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고정해야 될 것들을 프롬프트에 좀 이제 명시를 하니까 조금 더 원하는 장면들을 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작가님의 이제 음성을 이제 저희가 이제 낭독을 해서 이제 목소리를 맞추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립싱크 목소리와 이제 영상을 같이 또 연결하는 작업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했었고요. 이제 작품을 좀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쓴 서비스 프로그램은 한 20가지가 좀 넘거든요.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를 입력해주는 것도 있고, 네,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제 작가님이 만들고 싶으셨던, 이제 요청을 주셨던 어떤 영상이 실은 이제 창작자로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테크니션으로 참여를 했지만 창작자로서의 어떤 그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무언가를 찾아 헤매서 그걸 찾아서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내면에서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동요를 좀 찾고 뭐 거기에서 또 내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창작자로서도 좀 공유되는 감정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만들 때 좀 저도 최대한 작가님의 어떤 의도에 맞게 이제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AI가 좋은 도구임과 동시에 이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래도 최종적으로 작가님이 좋아하셨던 작품이어서 사실 저도 좀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던 좀 많이 남는 작업 과정이었었던 것 같고 네, 같이 좀 작업할 수 있어서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럼 기술 이제 테크니션이 어떻게 관여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곽유한 선생님께 좀 궁금한 점들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랑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영상 작업을 하셨고 특히 AI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마지막 날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저희가 아까 기술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개가 넘는 AI를 사용했는데 사실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초기에 사용했던 이제 영상을 만들어지는 툴이 나중에 저희가 전시에 임박해서 마지막 했을 때 과정은 정말 발전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 영상의 퀄리티도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그 과정이 어떠셨냐고 물어봤을 때 작가님이 약간 구석기 시대에서 한 청동기 시대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 하시면서 작업하시면서 좀 어려우셨거나 아니면 특히 좀 인상에 남았던 기억에 남았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제 얼굴을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제미나이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작업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음란물을 만들거나 페이크 뉴스 등을 만들 때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제미나이가 이제 그걸 정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제까지는 되던 게 오늘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대안을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AI가 완성된 툴이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방식이 사실 이전에는 이제 공간을 다니시고 그 공간에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고 거기에 내용을 듣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들을 해오셨잖아요. 울산도 그랬고 제주도도 그랬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야기 슬롯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어쩌면은 좀 방식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이전 작업과 또 이번에 새로 하신 저희 미디어 순례전에 선보였었던 그 영상 작업이랑 작업하시면서 좀 그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가 좀 특히 달랐다 아니면 그것도 내 작업의 일부러 비슷한 사실 프로세스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예전 작업 페인팅을 할 때도 미리 이제 가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페인팅으로 확정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큰 그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따라서 콘티를 짜고 이제 영상 속에서 세밀한 부분들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협업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이제 남들과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분들과 이제 일을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대인 실장님과 같이 일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이전에는 이제 페인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책임지는 그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내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감각으로 살다가 짐을 같이 나누어지면서 어떤 결정선까지 가야 하는 작업을 할 때가 굉장히 새로운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전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무대 미술을 하셨었잖아요. 무대를 만드는 일. 사실 무대를 만드는 일도 그 무대 하나를 완성하고 나중에 그것들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문이라고 만들면 이거를 배우들도 문이라고 같이 정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처럼 그것도 협업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대 미술을 하셨던 거를 또 영상에 넣으신 것처럼 약간 그런 과정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할 때는 크레딧이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연극 무대를 만드는 거는 연극 무대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때 연극을 만든 극작가와 아니면은 무대에서 이제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제 약간 그런 일을 하다가 관계가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간. 그 이번에 영상이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이 두 가지 영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하겠다 그래서 투 채널에 또 투 사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꼭 두 가지 영상을 하고 싶으셨던, 또 물론 그 두 가지 내용이 하나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두 가지 영상과 두 가지 사운드로 나눠서 작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작업을 시작할 때, 제가 평소에 이제 페인팅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쪽으로는 배움이 얕아가지고 그냥 한 채널로만 이제 작업을 소재로 해서 영상을 만들면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고, 일단 최대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다 그 생각도 있었어요. 약간. 저도 이게 두 가지 영상을 열심히 저도 매일 가서 한 번씩 또 다시 보는데요. 볼 때마다 그 AI가 아까 얘기하셨던 재밌는 NG 장면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영상이 사실 저희가 지향성 스피커라고 해서 바로 밑에서 들으면 더 또렷하게 들리는 스피커를 두 개를 설치해놔서 두 가지 영상이 각각 다른 소리가 그 아래서 들었을 때는 분리돼서 들리기도 하고, 또 가운데서 들으면은 그 잔상이 남는 소리들이 를 같이 듣기도 하는데, 약간 오묘하게 서로 다른 영상 같으면서도 교차하는 것들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개를 따로 뽑으시고, 또 그 영상에 하나는 또 우주에서 사실 아무 대사도 없이 처음 영상은 우주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바람 소리나 그런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오른쪽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목공이라든지 약간 공사할 때 나오는 망치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따로 첫 번째 영상에서는 뭐 대사나 음악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음향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 채널의 영상과 너무, 어쨌든 감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운드가 같이 들리는 환경에서 감상을 하시기 때문에 오른쪽 영상에 이제 감상을 방해하는 음악이라든가 너무 큰 사운드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어쨌든 그 우주 다큐멘터리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읽히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좀 특이하게 두 개의 영상이 하나의 영상이고 사실 그 두 개의 영상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 네 개의 영상 같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한데 작품이 이제 우주 다큐멘터리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그 무대를 만드는 영상이 이어지고 나서는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또 출연하신 것처럼 AI가 생성돼서 이 작품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이 작품이 왜 만들어졌고 이 작품은 어떻고 NG 장면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장면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앞에 영상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지만 작가님의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재밌어 하시고 또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대 이상의 소득이긴 한데요. 이제 관람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작가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쓴 대본을 이제 이대인 실장님이 한번 터치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되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냥 쓴 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창작자가 쓴 글인데 이제 실장님이 약간 손을 봐주시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약간 좀 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접근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상을 해주신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재밌게 봐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영상 작업을 도전하셨고 또 지금 아까 새롭게 습작들도 몇 개 보여주셨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앞으로도 좀 영상 작업을 AI와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AI는 친절한 동반자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절하긴 한데 조언을 너무 많이 받아가가지고 이 정도로 받아가면은 친절해야지 싶긴 해요. 약간 아, 이게 진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의 AI들은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 뭐 클로드 이런 애들은 이제 월 정액으로 금액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영상 그 플랫폼에 있는 그 툴들은 클릭 한 번마다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NG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도 다 금액이 바로바로 차감이 되니까 저희가 크레딧을 한 번 충전하면 그게 채 하루나 이틀을 가지 못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금액 단위였어서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전시 오픈하고 나서 선생님 앞으로도 AI 하실래요?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것도 근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AI가 발전하면은 저희가 뭐 GPT나 이런 무료 베이스들도 사용할 수 있듯이 약간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조금 더 저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비용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앞으로도 좀 영상 작업들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회화 작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약간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혹은 제가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를 홍보하는 이제 쇼츠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정도로는 충분히 쓰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워낙 이게 코인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십자가를 만드는데도 사용한 돈이 좀 드는데 근데 어쨌든 재미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지? 저 혼자라면은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해외 이제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해외에 있는 그런 장애예술인 선생님들이 이제 AI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으세요. 그쪽도 쓰는 게 맞냐 많은 게 맞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AI를 쓰는 게 그 접근성의 영역에서는 훨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렇지만 창작자가 어떻게 그런 AI를 사용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건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아직 저희가
그래도 약간 저는 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버리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그 AI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기성 사진이라든지 이전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AI를 만드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손으로 그린 작업을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한 거라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그 뭐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가님 본인의 작업을 한 거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영상에서 3D VFX를 하시던 분들의 그런 권리가 침탈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솔직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들이 학습한 영상들이 정말로 크레딧을 정확하게 주고 창작권을 보장하면서 학습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저는 이제 제가 한 작업들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할 말이 있지만 쉬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AI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선생님께서 본인의 작업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AI가 가지고 있는 그 창작자로서 그 담론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얘기하신 부분들이 약간의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작가님께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쉽게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저 또한 듭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그 아티스트 토크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더 이어가실지 아직도 아까 박희석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젊은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을 더 많이 해 나가실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지금 단계의 곽요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회화를 계속 하고 싶고요. 왜냐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고 이게 저희가 평면에서 공간과 입체를 만들어낸다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약간 포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페인팅 하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 영상을 겪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오랜 시간 저희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아티스트 토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작가님들의 오늘 두 분 참여하신 두 분 작가님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참여해주시고 또 되게 의미 있게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